올 하반기 전국 집값은 0.7% 하락할 것이며 전세는 2% 떨어질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전망이다. 아파트는 망고쌤. 일단 이런 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지 봐야 돼요.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을 연구하는 건데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곳이죠. 자, 어쨌든 수도권 집값부와 비수도권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설 수주는 하반기에 부진할 건데 전년 대비 12.9%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급 기반이 약해질 거니까 정부는 대책을 세워라. 뭐 이런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적으로 집값 내림폭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상저하보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죠. 특강 때 상저하보. 하락세는 이어질 것이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추가 하락할 것이고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다. 자, 수도권은 좋을 것이고 지방 비수도권은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완벽하게 실수요자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곳,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가 보금자리론 받아서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시는 수요가 많다가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입지라는 걸 아무래도 생각하거든요. 실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보통 갈아타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급지를 팔고 상급지로 가는 거니까 하급지에서는 매도, 상급지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지하고 하급지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비수도권은 올해 5월까지 3.4% 하락한 데 이어 추가로 1.6% 더 떨어져 연간 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 김성한 부연구원님의 말씀입니다. 연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하방 압력을 다소 누그러뜨렸고 30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 특례 보금자리론 수도권 낙폭은 개선되고 되겠지만 지방 어려움은 계속될 거다. 자,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냐? 집값이라든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PIR 이런 걸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급락할 것이냐? 라는 것은 글쎄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급락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급등도 없을 거다. 그래서 보합이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맞잖아요. 비싸긴 비싸잖아요. 2021년 대비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는 자기가 집 갖고 있다고 올라야 된다. 없다고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주장에 맞는 사람들 이야기만 귀담아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는요. 머리가 차가워야 됩니다. 차가운 머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락이나 상승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걸 캡투자 스킬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고 그런 거는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킬을 배울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라떼를 매주 챙겨서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한 만큼 거래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뭔 소리냐면 그동안에는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집을 받아줬는데 이제 거래량이 늘기가 쉽지 않아 보이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약보합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역시 시장을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 남았죠. 하나. 1주택자가 힘드니까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N주택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겁니까? N주택자들이 나서기에는 뭐가 문제죠? 양도세 중과도 있긴 하지만 사실 문제는 그거죠. 취득세 12.4%죠. 예, 그래서 안 사는 겁니다. 시작부터 12.4% 까지고 시작하는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분양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역할이 크거든요. 근데 안 좋을 때일수록 더 큽니다. 예, 어쨌든 그렇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정부도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에 한번 슬쩍 흘려서 언론에 살짝 흘려가지고 반응을 한번 보고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러는 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에서는 그 차고 일어나면 바로 팍팍팍 막 깜짝 놀라게 내놨는데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번 정권은 되게 여론을 봐가면서 디테일하게 그거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뭐 검토된 바 없음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나온 이야기 그대로 나오고 막 그러고 있죠. 자, 전세값은 상반기 6% 떨어졌다. 매매보다 전세가 훨씬 많이 떨어졌다.
하반기에는 2% 추가 하락해 연간 8%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게 하반기에도 전세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자, 왜 떨어질 거라고 하냐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매매가 하락 요인은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 이게 뭐예요? 역전세 문제로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건데 그거를 갈아타기 1주택자가 받아주기에는 버겁지 않겠냐. 시장 심리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다만 매매 가격 부진으로 매매 수요가 줄면서 임대차 시장에 남으려는 수요가 있고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 낙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전세 상승 요인 아닌가? 어쨌든 자,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가는 건데 매매 수요는 뭐고 임대 수요는 뭐예요?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잖아요. 집을 사려는 수요.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돼요? 집 사기가 두려워지죠. 그러면 집을 안 사면 되는 건데 집을 안 사면 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세나 월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을 매매가 아니라 임대로 하게 되는데 임대가 뭐 월세냐 전세냐 이건데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전세의 매력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지금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와중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까지 인하가 되니까 전세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좀 플러스로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사년의 부연구원님하고는 약간 저하고 의견이 약간 다르긴 하네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그 전환하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나오는데 법정은 안 하고 전월세 전환율이라고만 나오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전세 시세가 있고 월세 시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세 시세를 월세로 바꾸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전세가 1억인데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대비 얼마예요? 6%잖아요. 전월세 전환율이 6%라는 거예요. 전세 시세를 월세 시세로 바꾸면 6%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1억이면 되고 월세로 살면 5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수요자는 이 전세를 택할까요? 월세를 택할까요? 그럼 고민에 빠지잖아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4.5%라고 치자.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면 1년에 내는 이자가 450만 원이고 전세 전환율이 6%니까 월세로 살면 600만 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전월세 전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전세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로 가는 건 아니야.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그 추세가 중요한 거야.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냐 하락하는 추세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전세의 매력이 올라간다. 전월세 전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전세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다 오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세의 매력이 올라가고 전세 쪽으로 수요가 월세보다는 더 몰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전세가 플러스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예.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김 의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서울이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다. 자,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 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에 둘러싼 제반 여건을 확인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서울 오른다고 집값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금리는 여전히 높고 거시경제 안 좋으니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우리는 냉정해야 된다.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된다. 보합일 거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제 말처럼 될지 한번 두고 보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